주말에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의 해고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죠. 이 사이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하루아침 사이에 CEO가 해고된 건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CEO가 해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픈AI만의 독특한 운영 구조에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오픈AI의 운영 구조인데 샘 알트만이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기술이 간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했고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오픈AI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투자는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구조를 짜놓았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지분을 49%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상황이죠. 현재 오픈AI는 이사의 6명이 진두지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영리적인 부분과 비영리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오픈AI의 핵심 인물인데 1번이 이번에 임시 CEO를 맡게 된 미라 무라티입니다. 이분은 테슬라에서도 3년간 수석 제품 관리자로 일을 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이 샘 알트만이고 3번은 이사의 의장인 그렉 브록만이라고 하는데 샘 알트만의 친구죠. 샘 알트만이 해임을 당한 뒤에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낼 정도로 샘 알트만과 각별한 사이라고 해요. 오픈AI 서비스도 브록만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가 4번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오픈AI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테슬라나 스페이스A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유로 그만두게 됩니다. 머스크가 초창기 멤버로 있었던 당시에 일리아 수츠케버는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머스크가 거금을 주고 일리아 수츠케버를 스카우트해옵니다. 그 이후부터 오픈AI의 수석 과학자로 역임을 하면서 챗GPT 포함 오픈AI의 기술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일리아 수츠케버는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개발되면서 추후에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속도와 상업성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샘 알트만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AI 모델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해서 AI 시장에서의 단독 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하면서 상업성까지 갖춰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즉 회사 매출을 올려야 하는 CEO 입장과 개발자 입장의 대립이 있었고 6명의 이사의 인원들 중 4명의 가반수로 인해 샘 알트만을 해임시킨 것이었죠. 알트만의 해임 이후에 오픈AI의 고위급 연구원들이 대거 사임을 했고 일부 고객사들은 대안을 찾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오픈AI가 일부 벤처 캐피털에게 확보한 자금의 조달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2대 주주인 스라이브 캐피털은 샘 알트만의 복귀를 추진 중입니다. 샘 알트만은 복귀 조건으로 이사의 해체를 요구했지만 이사진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알트만의 행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AI 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샘 알트만은 해임 직전에 엔비디아와의 경쟁할 AI 반도체 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었어요. 코드명은 티그리스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동 국부펀드와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모색 중이었죠.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샘 알트만의 이름값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받는 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AI 반도체 회사와 연동이 되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샘 알트만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직접 영입이 돼서 AI 팀을 이끌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로 영입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AI 챗봇 시장의 경쟁사는 구글의 바드와 페이스북의 블렌더가 있는데 사실 챗GPT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현존하는 가장 챗GPT에 유력한 대항마는 엔트로픽이 될 것 같아요. 엔트로픽은 이미 아마존으로부터 40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구글과 20억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를 협상하면서 챗GPT와 양강체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AI 챗봇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샘 알트만이 엔트로픽이나 내년에 출시하는 구글의 제미니 쪽으로 간다면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샘 알트만의 오픈 AI 복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나 투자했을 정도로 AI 챗봇 시장의 진심이죠. 이번 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사회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주주 스라이브 캐피털 역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샘 알트만의 해임 이후에도 X에서 자신이 만든 오픈 AI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사회가 대거 교체되고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샘 알트만의 해임 소식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급락한 이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챗봇 AI 시장은 당분간 챗GPT를 넘을 수 있는 기업은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트로픽 같은 경우 아직 상장이 안 된 상태이고 상장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나오는 구글의 제미니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미니의 출시일이 이번 연도 11월이었는데 연기되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화형 AI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거나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레시피를 검색한다던가 이성이 좋아할 만한 선물 등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다면 요새는 유튜브에 많이들 검색하실 겁니다. 요즘 10대들은 틱톡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요. 이처럼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양질의 정보와 내가 자주 쓰는 익숙한 검색 엔진을 찾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챗봇 AI죠.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번거로움까지 해결해주는 개인 전담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인 1990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중화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전 세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챗봇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챗GPT가 무엇이고 AI가 무엇인지 관심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챗봇 AI 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 시장에 미리 진출해서 장악하는 기업들을 선점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애플이 AI 기능을 AI 비서 시리에 탑재해서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챗봇을 탑재한 모바일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분기 이후에 출시되는 구글의 제미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과 구글, SK 등 수많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엔트로픽도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상장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말고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같이 섹시한 AI 기업들이 몇몇 개 보이는데 머니톡톡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챗봇 AI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앱을 만드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챗봇 AI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앱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